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실리콘밸리의 이상덕 특파원입니다. 오늘의 월과 월부에서는 빅테크 가늠자인 스냅발의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시장의 거래에서 스냅이 25% 정도 폭락을 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39%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시사한 바가 큰데요. 스냅은 빅테크 주식 실적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내달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 처음 가늠자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내달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시장에서는 벌써 안도 랠리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 월부에서는 오늘 주가를 분석을 하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이 2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악영향이 오늘 시장 전반에 강타를 했습니다. 특히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스냅은 오늘 무려 39.05%를 떨어져서 9.96달러를 기록을 했죠. 어제 소식은 이미 아시겠지만 스냅은 전거래일 대비해 5.42% 상승한 16.3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26% 넘게 급락을 했는데 다시 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스냅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1억 1천만 달러로 컨센서스인 11억 4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또 조정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0.02달러로 컨센서스보다 2배 정도 더 부진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둔화를 하고 있고 경기 둔화가 되고 있으며 애플의 iOS 업데이트 문제와 틱톡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을 언급했죠. SNS의 주가가 사실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삼성증권에서는 매크로 요인과 플랫폼 정책으로 인해서 광고 지출 성장이 둔화됐다고 분석을 하면서 광고주들은 산업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무관하게 향후 비용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 선제적으로 마케팅 지출을 축소하는 기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향후에 스냅이 이렇게 광고 시장이 악화될 거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지출을 줄인다는 그런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트위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매출로는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예상치인 13억 2천만 달러 대비에는 약 11% 낮은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트위터는 약 2억 7천 억 달러의 순소식을 기록해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한 6,56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MAU,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억 3,780만 명을 기록해서 직전 분기보다는 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 부진에 트위터는 광고 산업의 후퇴와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꼽았는데 증권업체인 트루이스 시큐리티는 트위터의 광고 매출 둔화가 머스크의 인수 거래를 둘러싼 혼란이 광고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분석을 했고요. 한편 머스크는 앞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연 파기를 하면서 현재 양사가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냅과 트위터의 이러한 실적 악화가 시사하는 바가 바로 증시에 충격파를 던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이제 통신기업인 버라이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상당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2분기 동안 12,0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라는 그 보고가 있었는데 만연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회사의 무선 사업이 타격을 받아서 2분기 연속 재앙적인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 버라이즌 회장이자 CEO인 한스 베스트버그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환경이 소비자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저가 폰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버라이즌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비용 구조 내에서 특히 인건비, 유틸리티, 운송, 물류 등에 대한 비용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디지털 광고가 기업들이 오늘 줄줄이 하락을 했는데 스냅 주식의 타격으로 앞에 보시듯이 메타나 알파벳, 핀터레스트, 펀메틱, 디지털 터빈 등 모든 주식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실적 발표에 있기 전에, 그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나머지 이렇게 이제 디지털 광고를 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은
그만큼 향후 디지털 광고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쏟아내고 스냅에게 쏟아냈었죠. 이런 게 금요일 증시를 강타를 미국 시간 금요일 증시를 강타를 했고 오늘 트위터를 뺀 거의 모든 주식은 그 트위터 주식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트위터를 뺀 모든 주식들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멕스의 매출 반등을 좀 지켜볼 만한데요. 아멕스는 소비자 지출이 4월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기업 실장 뉴스에 기업 실장이 잦아졌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5% 이상 올라갔다가 1.87%로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에 아멕스는 13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10억 6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레피니티브 평균 그 매출이 보통 125억 달러로 전망을 한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난 31%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멕스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3%에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직전 예측치인 18에서 20%보다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도랠리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이 같은 스냅발 악재에 인해서 다우, S&P 500, 나스닥, 글로벌 다우 같은 주가들이 모두 지수들이 모두 떨어졌는데, 이 안도랠리라는 것은 특정한 악재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다가 우려가 해소되어 안도감으로 주가의 상승사가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실적을 3개를 알려드렸는데 2개는 악재고 한 개는 호재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기업 스냅의 실적 실망으로 인해서 혼조세로 어제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 뉴욕 증권거래소는 10시에 어제 10시에 그러니까 오늘 시간 10시에 다우존스 33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약 50.12% 1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출발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전장보다 1.63포인트 정도로 약간 혼조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스냅의 실적 결과와 경제 지표 등을 주목하면서 주가는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내렸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냅은 디지털 광고 매출에 대해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먼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를 좀 키웠던 측면이 강하고요. 또 미국 증시를 이렇게 오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3가지 시선으로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세론자들은 2022년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이제 올 들어서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펀드스트레스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그 톰리 애널리스트는 목요일 저녁 메모에서 시장 폭이 너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2022년 지금이 바닥임을 확인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히 QQQ나 아니면 소형주의 같은 실적 개선 등이 하락을 지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강세 요인으로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되고 있고, 이런 것이 실적까지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베리바니스터 같은 약세론자들은 아직은 잠재적인 판매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물건을 지금 좀 많이 경기 침체 때문에 안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세장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약세장에 있다고 한 것은 또 나중에 6월 저점에서를 봤을 때 한 10% 정도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역추세 랠리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더라도 약세장은 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약세장이긴 한데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일부에선 지금이 상당히 저점 기회라고 보지만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목요일에 발표된 세계 경제 보고서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경기 선행지수, 그다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특히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5만 1000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6월 업데이트를 또 주목을 해보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더 둔화될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 기업들이 좀 좋을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거시경제 지표는 좀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고용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이슈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날 뉴스 기사를 보면은 PMI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MI 지수라는 것은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해서 구매 담당, 구매 관리 지표라고 하는데 즉 구매 담당자가 느끼는 기업 업황에 대한 생각을 나타냅니다. S&P 500은 최신 S&P 글로벌 PMI가 7월 서비스 부분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는 이익이 향후에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이 시장에서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는 7월 47.5로 예상했던 52.7보다도 훨씬 낮았고요. 제조업 부문은 52.3 대 52로 그럭저럭 예상치랑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분에서 47로 나타나서 예상치 52.7을 하회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 또는 인플레이션 조정 방식으로 인해서 GDP는 1분기에 마이너스를 나왔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실질 GDP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명목 GDP는 2분기에 성장을 할 것이지만 명목 GDP도 3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주 FOMC 회의 및 그 기자회견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의 침체가 될 것으로 좀 시그널이 온다면 연준에서도 뭐 울트라 스텝이나 이런 걸 안 밟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준이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하지만 연준에 대한 두려움, 시장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은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가 공포지수라는 별명이 있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믹스와 그 국채 회사채 수익률 격차를 보여주는 그 스프레드가 연준 워딩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현재 VIX는 2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 이번에 나온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은 연준에 대한 반응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시장은 지금 관심이 실적 시즌으로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빅테크 실적 시즌에서는 발표가 줄줄이 잇따르는데요. 메타,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21%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70%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는 모두 부진했죠. 그래서 이 실적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 현재까지 나온 S&P 500 지수의 실적이 매우 웃돌았기 때문에 좀 기대가 섞여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빅테크들은 스냅같이 또 이제 광고나 디지털 광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현지 시각 화요일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다음 주 주가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 증시 브리핑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0.5% 상승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연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생산자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에 이제 전이가 되죠.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1.2, 수산물은 3.0, 공산품은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 특히 양파나 우럭, 휘발유 같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6, 5월 0.7, 6월 0.5로 점점 이게 둔화가 되긴 하지만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7월에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8월 금통위가 0.25% 인상 행보에 예정대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고요. 약세장에 또 ELB를 주목하라는 어제 저희 매일경제 신문기사가 있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교보증권 등 주요 ELB 발행 증권사에 따르면 세계증권사가 지난 상반기에 발행한 ELB가 총 1,50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은 비해서 한 4배 정도 늘어났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ELB가 지급을 약정하는 이자율이 상승해서 상품 매력도 올라간 것으로 풀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ELB가 뭐냐면 주가 연계증권처럼 특정 지수나 종목의 주가에 연계돼 수익률이 정해지는 그런 파생 상품인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 시점에 지수가 하락하지 않으면 미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는데 중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억을 2년 만기 ELS 원금형 보장형에 넣는다 가정할 때 금리가 만약에 7%로 가정하면 2년 후에 1억 원 현재 가치로는 약 8,734만 원이 됩니다. 즉 8,740만 원을 금리 7% 예금에 넣으면 2년 후 원금이 보장되는 셈인데요.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이득을 얻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옵션 매도 상품에 베팅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런 ELB 상품들이 원금 보장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타입도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면 좋고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에 공급하는 배터리 물량을 2배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반면에 배터리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 배터리 회사에 대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포드의 인기 전기차 모델인 머스탱 마하 2와 전기 상용차인 이트렌지 판매 확대에 따라서 배터리 공급을 추가적으로 늘려간다고 합니다. 특히 머스탱 마하 2는 작년에만 5만 5천 대 이상의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거에서 힘입어서 포드는 2030년까지 전체 판매 비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포드의 경쟁사죠. GM과 합작해서 배터리 업체 얼티엄 셀지를 설립했는데 이런 LG에다가 포드가 어떤 SOS를 친 것을 보면 그만큼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그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배터리 확보를 위한 행보에 어떤 큰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한다는 밝혔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텍사스 그 세제택 신청서가 올해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텍사스주 정부에 제시를 했고요. 현재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반도체 공장 이 2곳을 운영 중이고 테일러에도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11개 공장이나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월가 월부를 잠깐 요약을 해두면 빅테크 가늠자인 스냅발의 후폭풍이 좀 많이 거셌고요. 버라이즌의 실적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아멕스의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멕스는 실적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특히 전형적인 그 소비회사죠. 카드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도랠리가 끝난 거 아니냐 아니면 끝났냐라는 거에 대한 그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FOMC는 내주 발표를 하지만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시그널이 있고요. 내주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화요일날 구글이 실적 발표가 아마 첫 번째 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은 지금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작은 악재에도 크게 놀라고 있기 때문에 좀 지표들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